늘 역사는요, 소수의 편에서 기회가 많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씨앗인베스트 빅토리 박상배입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는요, 200년 이상이 된 주식시장의 열쇠, 비밀의 열쇠를 갖는 자, 버핏을 뛰어넘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00년간 미 증시에서 성공했던 투자가들의 특징은 무엇을 갖고 있는지, 그들은 어떻게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승자가 됐는지, 우리의 이 불안한 마음을 성공했던 200년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서 장기적 데이터를 활용하여 오늘 우리 이 시점에 2021년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해볼게요. 자, 파우치의 경고. 우리나라 말하면은 정 본부장님이 해당되겠죠. 오미크론 놀라운 확산 능력에 힘든 겨울 될 것 같다. 오미크론이 번지기 시작해 일부 지역 전체 코로나 감염 오미크론 환자 비율이 30에서 50%. 오늘 아침에 보니까 3차 접종했던, 그러니까 부스터샷 했던 사람 중에서 4명이 돌파 감염이 일어났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자, 앞으로 점점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점점점 대면이 아니라 비대면, 그리고 가상세계 현실, 이런 것들이 점점점 더욱더 가속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포트폴리오 안에는 대면이 아닌 비대면의 포트폴리오도 있고, 또 이걸 잘 마무리됐을 때 할 수 있는 턴어라운드 종목도 포트폴리오를 좀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결국은 시장이, 미국 시장이 약간 급락이 좀 있었네요. 특히 4만여의 날이 겹쳐서 리비언 10% 하락했다고 이야기도 나왔고요. 자, 웰스파고와 골드만삭스가 4.68에 3.92 하락했다. 이날 뉴욕 증시는 큰 폭으로 출렁거렸다. 다우지수로 이렇게 해서 조금씩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미 증시는 지금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오미크론이든 뭐 다른 요인이 아니라 많이 상승한 것에 대한 이익 실현 성격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요. 어차피 뭐 뉴스나 미디어는 거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늘 어떤 네이밍을 정해서 보도를 해야만이 사람들이 뉴스를 보거나 시청하기 때문에 거리를 늘 찾습니다. 자, 예금 금리 인상 부담으로 결국 누구한테 떠넘겼다? 은행에게 떠넘겼다. 자, 그러면 결국 누가 수혜입니까? 금리 인상의 최대 수혜는 신문을 봤을 때 이렇게 해석하면 되잖아요. 빚만이 늘린 영권 쪽 발동동. 결국 이들이 벌어둔 소득에서 은행으로 제2금융권으로 들어갈 거는 거죠. 변동금리 준비할 때 금리가 3.84에서 5.06 신용도에 따라서 달라졌습니다. 결국은 점점 이게 부담이 될 거고, 점점점 금리는 3%, 5% 기준금리 말하는 겁니다. 지금 기준금리가 여러분들 1.0이죠. 자, 기준금리가 이제 1.5, 2.0 올라가면 대출금리는 훨씬 더 많이 오를 수 있습니다. 자, 증시, 코인, 식자은행의 뭉칫돈 1조 정기예금의 5일 만에 완판. 자, 여기 보면 참 재밌죠. 5대 은행의 적금 잔액이고요. 인터넷 은행의 적금 금리 인상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은행도 적금의 금리를 인상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자금을 어때요? 카카오뱅크는 지금 현재 보시면 적금의 금리를 올려서 자금들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돈을 누군가에게 비싸게 에대 마진을 통해서 또 돈을 보내겠죠. 자, 이런 식으로 시장은 팽팽합니다. 어떤 식으로? 누군가는 어떤 시장을 지금 안 좋게 보고요. 지금 어떤 눈이 있죠. 2022년을, 2023년을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비관론자와 긍정론자의 탁구로 말하면 이 핑퐁 게임이 있죠. 우리가 축구 경기든 스포츠 경기든 어떤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이 있어가지고요. 그 흐름에서 잘 이기고 있다고 해도 타이밍을 놓치면 상대편이 급격히 다가와서 경기가 역전되는 경우가 많죠. 그런 것처럼 이 주식시장에도 끊임없이 상승이냐 하락이냐하고는 이 싸움이 끊임없이 펼쳐집니다. 근데 결국은요, 이 시장에서 뚝심을 가지고 일관되게 어떤 포지션을 구축한 사람만이 결국은 승리의 열매를 갖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시장을 봐야 되는지, 단기적인 시각이 아니라 중장기적 시각을 가지고 우리는 가야 되거든요. 이 반도체도 끊임없이 말이 진짜 많은 곳입니다. 반도체주 바닥 기대 확산, 내년에 메모리의 봄이 온다. PC, 스마트폰, 차 수요 확대에 메모리 시장 8% 성장할 것. 주가 발목 공급망 차질도 완화되고 있고, 왜 완화가 될까요? 유가가 떨어지고, 그죠? 유가가 떨어지고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배 여기저기 운임하고 있는 것들이 여유가 생기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런 제품들이 점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공급망의 여유가 생겼죠. 그래서 결국 대한민국의 반도체가 실적이 늘어간다는 이야기는 파생업체까지 따지면 전반적으로 매출이 오를 것이다. 맞죠? 그러면 주가의 방향을 단기적으로 예측은 쉽지 않은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3년 뒤, 5년 뒤, 10년 뒤의 흐름을 알려고 많이 노력하죠. 그러나 이런 것들은 그냥 머나먼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일주일, 보름, 심지어는 1시간 뒤, 심지어는 5분 단위로 예측을 하면서 샀다 팔았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도 그 나름의 전문성을 가지고 하시겠지만 우리는 그러한 게임에서 하기보다는 우리는 진정한 승자의 요건을 갖고 있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우리는 접근할 겁니다. 자, 예측은 하지 말고 대응하라. 늘 버핏이 인터뷰를 할 때마다 던지는 중요한 격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버핏의 말처럼 투자는 심플하답니다, 여러분. 자, 버핏에게 투자는요, 너무나 심플하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이 개념을 차용한다면 우리도 투자해서 버핏 이상의 수익률을 낼 수 있을 겁니다. 자, 버핏의 조언에는요, 복잡한 수식이 없고 난해한 경제 전망이나 시장 예측도 없다. 빨리 돈을 벌고 싶어하는 욕심이 부질없는 시장 전망이나 주가 예측에 시간을 허비하게 만들고 투자를 복잡하게 만들 뿐이다. 여러분들이 운전하실 때 보면요, 차선 변경을 엄청 많이 하면서 4치기, 5치기 운전하면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봐보면 나랑 거의 비슷한 지점이 있어요. 오히려 그러다가 사고 확률이 높아지죠. 자, 그러면요, 이제 여러분과 저가 고민해야 될 건 뭐냐? 주식시장에는요, 늘 뭐가 있었다? 공포와 희열이라는 썰물과 민물이 있었다. 썰물과 민물이 있었다. 그러면 이 썰물과 민물의 이 공포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끊임없이 미디어와 세력들은요, 저 공포와 희열을 가지고 장난칩니다. 어떻게 장난칠까요? 따라해볼까요? 카더라 통신. 소문을 막 만들어서 불안을 야기합니다. 자, 그럼 질문. 오미크론이라는 공포가 아직까지는 먹히고 있어요. 근데 코로나는 이제는 겁이 안 먹죠. 그래가지고요, 오미크론 발생하기 전에 전 세계가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술집, 레스토랑 여기저기서 엄청나게 대면으로 돌아가는 신호가 일어났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지구를 좌지우지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또 다른 뭔가가 필요하겠죠. 근데 참 재밌는 게요, 코로나를 이름을 지을 때부터 네이밍이 참 희한해요. 코로나19였어요. 그죠? 그게 시작하자마자 네이밍이 코로나19였다니까. 희한하죠? 그럼 앞으로 코로나20, 코로나21, 코로나2, 코로나23이 있다고 우리는 약간을 예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코로나21로 말하면 사람들이 또 그러니까 용어가 뭐죠? 오미크론으로 바뀐 거죠. 오미크론. 그러면 결국은 코로나만큼 오미크론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또 겁을 먹죠. 이 공포. 자, 공포가 있으면 사람이 하는 게 있죠. 바로 현재 상황에서 모든 포지션을 정리해서 팔고 떠난다. 이게 공포가 갖는 힘이거든요. 공포는요, 사람을 이성의 판단을 마비시켜서 어떤 일을 발생시키냐면 가치와 상관없이 어떤 것들을 버리게 만들어서 그냥 헐값에 어떤 가치를 버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포라는 게요, 무조건 나쁜 것만 아니죠. 그러나 지금 발생된 이 공포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기업의 실적과 상관이 있는 공포인지는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미 기업들은요, 비대면으로 공장 셧다운에 대한 방어 태세를 갖췄다 안 갖췄다. 2020년처럼 무방비로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여전히 동네에서 로드샵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 사업자분들은 좀 힘들 수 있겠지만 제 주변에 보면 개인 사업자들도 꽤 많이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코로나 때보다 좀 더 덜 위험하게 매출이 급속도로 감속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안전장치들을 마련하고 있고요. 큰 기업들은 더 준비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썰물과 민물이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분, 이 썰물이 빠져나가면 갯벌에는 뭐가 있죠? 민물이 있었을 때 잡을 수 없었던 조개, 낙지, 온갖 이런 것들을 쉽게 캘 수 있는, 할머니도 잡을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맞나요? 아이들도 조개와 낙지와 이런 것들을 잡을 수 있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포에 대한 진단만 정확하면 어때요? 우리도 싸게 좋은 종목을 잡을 수 있다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2008년도에 아시다시피 2008년도, 2009년도 엄청나게 이때는 세 가지 이상의 경제 사이클 파동이 겹치면서 이때 모기지론 부실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전 세계가 미국발 부동산 위기로 급락을 해버렸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일도 아닌데 미국이 왜 이런 영향을 받을까요? 미국의 소비력이요. 한국 기업의 미국의 소비자 소비 현황에서 1%가 떨어지면 한국 수출은 4%가 떨어집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안 받는다? 왜? 우리의 제품을 사주는 미국이 수요력이 떨어지면 결국 우리의 기업들의 실적은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기업들도 힘들었죠. 이때는 여러분요. 따라합니다. 실적도 같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따라합니다. 뻥카가 아니다. 왜냐하면 미국에는 꽤 많은 직장에서 직장인들이 일터를 잃었습니까? 안 잃었습니까? 실직자들이 소출하기 때문에 그들이 살 수 있는 물건의 값어치나 이런 것들이나 전반적으로 떨어지겠죠. 그러면 결국은 그 기업들의 실적은 나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이때 이후로 이게 영원히 갈 것 같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영원할 것 같은 게 여기 보면 월봉, 우리나라 지금 현재 월봉입니다. 거래소. 자, 거래소에 892까지 떨어졌던 이 거래소가 2223이라고 하는 2011년 4월달 무려 1년 8개월 만에 주가가 지수로 따지면은 150% 이상, 238% 이상을 올라가 버렸습니다. 엄청난 거죠. 이때 결국은 이 몇 달 동안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여섯, 6개월 정도 그 힘들었던 구간 동안에 좋은 기업, 헐값에 버렸던 기업들을 야금야금 모았던 사람들은요, 이 엄청난 폭등을 먹게 됐습니다. 늘 역사는요, 소수의 편에서 기회가 많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투자의 세계에서는 다수의 판단보다는 소수들의 판단이 훨씬 더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